오늘은 세계 2차 대전에 우리나라 광복군이 참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식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충칭을 근거지로 활동했지만 광복군의 시선은 더 넓은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 있었고 일본은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침략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와 버마 전선은 일본군과 영국군이 치열하게 맞서 싸우던 격전지였습니다. 광복군은 조국 광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 전선에 참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투쟁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 국제적인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운 정규전 참전이었습니다. 1943년 광복군 제1지대 일부가 인도 임팔 지역으로 파견됩니다. 그들은 영국군 제14군과 함께 일본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광복군은 주로 정찰, 첩보, 유격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정글과 산악지대가 끝없이 이어지는 버마 전선은 게릴라전에 익숙했던 광복군에게 적합한 무대였습니다. 영국군은 처음엔 광복군을 그저 작은 부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투지와 경험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 병사들은 좁은 산길을 빠르게 이동하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 연합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복군은 일본군과 직접 교전도 벌였습니다. 버마 전선의 정글 속에서 광복군은 일본군 보급대를 기습하거나 영국군과 협력해 전선을 돌파하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인도 임팔라 전투에서 광복군은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군의 인도 침공을 막아낸 중요한 전투였는데 광복군은 그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연합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내 진공작전 준비와는 전혀 다른 실제 정규전 참전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해방 이후의 정치 상황 때문입니다. 광복군은 임시정부 소속이었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공적은 크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군정과 한민당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광복군의 존재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의 부족입니다. 광복군의 활동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전쟁터가 중국과 동남아였기 때문에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참전했던 광복군 대원들의 증언이 충분히 기록으로 남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광복군의 인도 버마 전선 참전은 단순히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세계사라는 큰 무대 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우며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국제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광복군은 연합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이는 분명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복군을 그저 독립을 꿈꾸던 그림자 같은 존재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총을 들고 전장에서 싸운 자랑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인도와 버마의 정글 속에서 연합군의 깃발 아래서 광복군은 분명히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이 더 값진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독립운동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싸운 광복군의 용기와 헌신입니다. 오늘은 세계 2차 대전에 우리나라 광복군이 참전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역사 속의 이야기 혹은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